곽일부 장관님, 제가 오전에 KT 사장님 위증에 대해서 고발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KT 구조조정이 제가 보니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우려는 구조조정을 하면서 2018년 아현동 화재 사태, 통신 대란 같은 게 일어날 수 있는 통신의 공공성이나 재난관리 인력이 그냥 경영진의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고 명확한 계획도 없어 보여요. 또 그 원래 대비 인력이 줄어들고 또 4,000명 이상을 명예퇴직 받는다고 또 뭐 그런 기사도 나고 전혀 종잡을 수가 없이 왔다 갔다 해요. 원래는 AICT 때문에 한다 그랬다가. 그래서 저는 도대체 KT가 어떻게 가고 있나 그런 걱정이 들고, 또 하나는 KT가 현대차가 일대 주주가 되고 경영에 전혀 관여를 안 한다 그랬는데, 지금 사회이사 2명이 현대차에서 왔어요. 이분들이 경영에 관여 안 한다는데 과연 그럴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 올해 KT가 현대 계열 광고 대행사인 이노션과 광고 용역을 체결했어요. 이미 현대하고 이런 관계가 있고, 그리고 KT가 내년부터 현대차의 무선통신 회선을 독점 공급하기로 했고, 그리고 몇 년 전에 논란이 됐던 건데 지금 KT 광화문 사옥을 현대건설이 1,500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어요. 거의 마무리 단계 같은데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말이 많았던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과연 일대주주 현대에서 KT가 자유로운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보면 현대가 거의 장악해가고 현대만대로 해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구조조정도 걱정되고 어떤 공공재인 어떤 통신의 공공성도 좀 위태로워지지 않나 그런 우려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여기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짧게 좀 얘기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이윤기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거는 저희 과기정통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그런 경우가 없도록 그렇게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텐데 좀 계획을 저희 의원실로 좀 보고 좀 해주세요. 지금 어떻게 하실 건지. 예.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태규 직무대행, 예. 아리랑 TV하고 국악방송, 예. 아까 최민희 위원장 등으로 여러분이 지적을 했는데 기재부랑 협의를 했습니까? 실무 차원에서는 계속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는. 근데 이게 협의를 해도 결과가 제가 보니까 올해도 예산에 아리랑 국제방송 120억, 국악방송 52억 해서 173억이 편성됐어요. 네, 맞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금 아까 업무 보고할 때도 보니까 방송통신발전기금 많이 모자란다는데 네. 관련 부처도 아닌데 돈을 이렇게 퍼주고 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의원님께서 계속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든 의원님 말씀에 그리고 제가 여기 제안 설명 보니까 황당한 게 예산이 줄였다는 사례를 아리랑 국제방송 지원을 줄였다는데 134억에서 114억 줄였어요. 그리고 국악방송은 5억 이걸 사례라고 해서 엄청 줄인 것처럼 여기 사례에 넣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처구니가 없고, 저는 이건 더 말할 필요 없이 관리감독은 문체부고 사업비는 방통위에서 방발기금으로 내고 있잖아요. 예산 소관주의에도 어긋나고 방발기금도 지금 없다고 그러면서 여기에 170억이나 퍼준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 그리고 이 문제가 2017년부터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산 소위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 170억 원은 반드시 삭감을 할 거예요. 삭감을 하고 이 예산을 지금 지역방송 한번 볼게요. 지역방송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정원 의원도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지금 예산이 44억 그래요. 그래서 한 개 사당 1억 정도 지원하는데 지금 지역 소멸시대라 그러고 지역이 위협받고 있잖아요. 저는 지역 방송마저 위태로워지면 지역 소멸이 더 가속화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역 방송이 아침 생방송도 그렇고 지역 뉴스도 그렇고 저번에 국정감사할 때도 앵커가 AI 뉴스를 한다는데 얼마 전에도 지역방송이 돈이 없어서 주말 뉴스를 통으로 녹화해서 틀은 적이 있었어요. 뉴스가 아니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AI가 동원하는 것도 돈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방송이 돈이 없으니까 대주주들이 횡포를 부리고 거기에 있는 기자 PD들이 자기의 역할을 못하고 왜곡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173억을 다 삭감하고 지역방송이 2018년에 광고 전체 매출이 2,517억 원이었는데 2023년에는
1786억 원으로 731억 원이나 줄었어요. 그리고 영업손실은 2022년에는 191억에서 2023년에는 411억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 173억 아리랑 TV하고 국악방송권 전액 삭감해서 이거를 지역방송과 중소방송으로 돌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 계속 지적해 주셨고 저희들도 그를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정말 노력이 아니고 2000 몇 년이에요. 한번 그 일부는 인건비하고는 정리를 했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예. 완전하게 정리를 요번에 이제 해야 돼요. 계속 예.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여유도 없는데, 그래서 문화체육부 일반회계로 돌려서 거기서 예. 하게끔 하고, 그리고 그 문체위원도 그 문화부에 그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고 예. 아마 방통위에도 보냈을 거예요. 삭감해야 된다고. 받으셨죠? 저희들도 그렇게 예. 원하는 바고요. 아니 사실은 근데 말만 하시지 말고 말만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확실하게 이걸 하고, 그리고 지역 방송에 대한 정책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이것밖에 안 주고 지역 방송이 그렇게 어려운데. 의원님 그 문체부하고 기재부가 뭐 저희만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어떻게든 또 방법을 안 찾아봤겠습니까? 근데 문체부 기재부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 그거는 제가 부분이고. 소위 때 예. 할 테니까 그거는 각오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아까 여러 의원들이 지적을 하시는데, 방통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22대 국회 개헌하고 방통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전체회의도 하고 국정감사도 하고 했지만, 방통위가 기능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들이 의문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김태규 대행은 2인 체제의 1심 사법 판단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시는 거죠. 예, 그건 지금 소송 중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KBS도 지금 이사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들어가 있죠. 예. 박장범 후보 인사청문회 전에 이게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뭐 법에서 정해진 대로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예. 청문회 안 하고 원상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중단이 지금-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취임 혹시 이제 통과해서 취임 전이라도 결과가 나오면 취임 못 하고 원상회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사청문회는 사실은 국회 권한이라서 제가 나서서 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말하는 게 오히려 예의에 뭐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방통위가 여러 의원들이 지적을 했지만 소송에서 30점 30패 했잖아요. 그리고 이거 관련된 예산 뭐 기름값까지 다 갖다 쏟아 부어갖고 운지과에서 뭐 유류비 2,200만 원, 뭐 기타 운영비 1,900만 원, 뭐 직책 수행비 1,300만 원 이렇게 다 긁어 모아갖고 소송을 했어요. 예, 그 부분도 뭐, 30전 30승 이렇게 그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그거는 집행정지와 관련된 그래서 저는 오늘 부분이고요. 전체니까 큰 얘기만 하고 저 예산소에서 예, 그때 다 또- 해서 깎을 거고,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왜 감사 못 하는 거죠, 지금? 못 한다 그러셨죠? 뭐 저는 방통위원회 감사 관련 예산도 다 깎아야 되겠어요. 감사 기능이 없는데 왜 예산을 세워줘요? 그래서 아무튼 방통위 관련해서는 제가 그 소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갖고 깎을 수 있는 건 다 깎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준비를 하고 계십시오. 그리고 방심위 관련해서 아까 여러 의원분들이 방심위원장 급여 얘기 여러분들이 했잖아요. 여기 뭐 아까 다른 의원들도 했지만 위원장이 1억 9,500이고 사무총장도 1억 6,600이에요. 방심위 사무총장 급여가 장관 부총리보다도 많아요. 근데 이건 계속 얘기하는데도 뭐 권한이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죠, 지금. 예. 그래서 저는 이거 간부들 삭감해서 6급 이하 직원들한테 돌리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음 PPT 보면 국제협력 강화 예산에서 뭐 1억 7천, 그리고 홍보비 1억 5천, 이런 거 뭐 전혀 삭감할 수밖에 없고, 저는 그리고 유일인 방심위원장은 방심위원장으로서 자격이나 저는 무효라고 생각해요. 그분은 뽑은 분들이 임기가 지난 분들이 뽑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방심위원장, 유일임 위원장에 대해서는 임금 삭감이 아니고 아예 임금을 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리는 거는 좀 적절치가 그래서 않습니다. 아무튼 방통위하고 방심위에 대해서는 예산 소위에서 아주 명확한 잣대를 갖고 예산을 저는 삭감하는데 아주 제가 앞장을 설 겁니다. 예, 곽일보 장관님. 네. 지난번에 제가 그 종합감사 때 KT와 MS의 클라우드 AI 협력 때문에 미국의 클라우드 액트법으로 인한 우리 국민 데이터 주권 침해 우려를 제기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서면 질의를 했더니 답변이 왔어요. 다시 국내 이용자들의 데이터 유출 우려는 없다. KT 입장을 명확히 확인했다. 이렇게 왔는데 여기에 내용을 또 보면 국내 법령을 준수하는 보안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법령을 준수하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다음 PPT 한번 보시죠. 2018년에 미국 정부가 제정한 클라우드 액트, 이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되잖아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 때 만든 거예요. 이제 네. 강하게 저는 시행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여기는 우리 국내 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미국 정부에서 요청을 하면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답변을 보면 이 클라우드 액트 법에 대해서도 해석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국내법이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식의 답변을 보내왔는데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상당히 밀어붙이는 스타일인데 클라우드 액트가 발동될 경우 우리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기부에서 뭐 국내법 운운하지 말고 좀 대책을 세워갖고 저희 위원실로 좀 보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과기부에서 방송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서 그동안 1년에 한 2,500명 정도 그런 예산을 세워갖고 교육을 했어요. 뭐 방송에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기자, PD, 엔지니어, 뭐 아나운서 이런 직군을 대상으로. 근데 이 예산이 작년에 한 38억, 2023년까지 한 38억이었다. 작년에는 0원이었어요. 그랬다가 올해 조금 이제 복원을 해서 한 17억 정도 했는데 이것도 그 직군에 맞는 예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과거와 비교해서도 여전히 한 20억 정도 부족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이 방송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이 예산이 왜 이렇게 삭감됐냐고. 지금도 10억 정도, 과기부에서는 10억 정도 증액할 예정이라는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적어도 예년 수준으로 한 20억 정도는 증액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의원님 지금 의견에 저 동의하는 편이고요. 지금 AI 전문성 강화는 이 방송 인력뿐만 아니라 모든 직군에서 다 과기정통부 내에서도 외려 상당히 필요성이 인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정말 너무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갖고 네네. 제가 보니까 저는 예년 수준의 회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내일이면 이제 소위를 하는데 거기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김태규 직무대행 하나 여쭤볼게요. 시간이 없어서 혁신형 중소기업과 지역 소상공인에게 방송 광고를 지원하는 사업 혹시 알고 계세요? 예. 이게 보니까 작년에는 중소기업 방송 광고 활성화에 23억 지원했고 소상공인 방송 광고에 28억 지원했는데 내년 예산을 보니까 기계적으로 20%씩 깎아버렸어요. 그렇죠? 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20% 깎은 건가요, 그냥? 구체적인 경과가 어떻게? 그리고 이게 방송위원회에서 효과에 대한 자료를 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 광고 때문에 매출은 중소기업은 8.8%가 증가했고 고용은 45%가 증가했고 소상공인은 매출은 26%, 고용은 무려 78%가 증가했다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아주 자랑스럽게 성과라고 이렇게 결과를 냈었어요. 근데 기계적으로 이렇게 20%씩 삭감을 하면 이거는 예산에 아무 고민 없이 한 거 아니에요? 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지원할 필요에 대해서는 뭐 계속 의원님과 공감대를 같이 가지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고. 아니 아까 권한이 없다는 방심위원장 급여 그렇게 올리면서 이런
효과가 이렇게 좋다고 나와 있는 거를 이렇게 예산을 기계적으로 20%씩 깎으면 어떻게 해요 도대체? 의원님,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의원님하고 크게 생각이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 지금 방통위 그 저기 정동영 소유위원장님께서 여러 부분 깎는다 그러잖아요. 남의 예산은 20%씩 이렇게 본인들 예산은 하나도 안 깎이길 바래요. 글쎄요, 뭐 저희들이 이걸 저희들 자발적으로 어떻게 하긴 했겠습니까? 아마 그 기재부하고 협상하고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 그리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 최수진 위원님 질의. 예, 김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